오늘은 교재 45페이지부터 있는 대리행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을 시켜서 자신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 이것을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하고 일정한 업무 내용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진 대리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죠. 증권자, 후견인,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는 부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 프린시펄, 대리인 에이전트,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행위, 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위임장을 주게 되죠. 위임장.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이 대리인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주는 표시를 하는 것을 위임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위임장.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즉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로 정해집니다. 즉 위임장에 다 표시되죠. 이것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통상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계량 행위 등의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대리권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은 포함됩니다. 대리권은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되거나 성년 후견 개시가 되는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또 수권 행위의 근거가 되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 관계가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즉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그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런 신뢰관계가 깨졌을 경우에는 이 대리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수권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하는 대리행위의 방식은 보통은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 그 다음 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을 현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명.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의 이름만 표시하는 경우, 이걸 대행적 대리라고 그러고 또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서명 대리라고 합니다. 이 대행적 대리나 서명 대리의 방식으로 해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 행위로서 유효하다. 즉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리인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실제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표현 대리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인한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본인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거나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표시를 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한 경우에 실제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인이 수권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있죠. 관리 행위만을 위임했는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그런데 상대방이 처분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월권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월권 표현 대리. 세 번째는 대리권이 이미 소멸되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또 본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이것을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즉 실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우는 것, 이것을 표현 대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권 표현 대리가 제일 많이 실제 업무에서는 다투어지고 있고, 그다음 멸권 대리라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지 못한 경우이고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그리고 표시 표현 대리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거래 상대방한테서 저 사람 믿고 거래해도 돼, 나를 위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시를 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부산에 사는 갑은 서울에 있는 자기 소유의 오피스텔 201호에 살던 임차인이 나가자 관리인에게 다른 임차인을 찾아 직접 계약하려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임인란과 위임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와 인감을 교부했습니다. 즉 이것은 을한테 임대차 계약을 내 대신에 체결해라 라고 대리권을 준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을은 마침 돈이 필요하던 차에 백지 위임장을 이용해서 병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했습니다. 백지 위임장의 공란에 오피스텔 201호 매매, 수임인란에 을이라고 기재하여 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이미 소비해버렸습니다. 병은 을이 보여주는 위임장, 인감 증명서를 믿고 본인인 갑에게 오피스텔 매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병이 갑에게 201호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표현 대리에서 보는 월권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의 대리권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믿은 데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상 대리행위 당시 통상인을 기준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그 범위까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무과실이라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실이 없다는 거죠. 이때 계약의 본인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학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을 증명해서 책임을 면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학설이고 판례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본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례는 보통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 행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정한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수권 행위 없이도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친권자, 그 다음 후견인, 그리고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대리권이 있는 범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부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일상가사 대리권에 기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서 식료품, 의류, 연료 등의 구입, 거주용 가구의 임차 등과 같은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의료비의 지급, 자녀의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일상가사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금전 차용, 타방 명의의 부동산의 매각, 담보 제공,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 이런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는 이 범위를 넘어선 행위, 즉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도 월권 표현 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행방불명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장기간 해외 출장 중인 경우에 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생활비에 충당한다든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의 처인이 갑의 인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갑 몰래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까 병과 공무에서 갑의 주민등록증의 갑 사진을 떼내고 그 자리에 병의 사진을 붙인 다음 주민등록증 사본을 은행의 담당 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병이 갑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차용금 증서에 갑의 인장을 날인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갑에 대해서 대출금 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가? 갑과 을은 부부로서 서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런데 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액의 금전 차용 행위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월권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정당한 사유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을에게는 갑으로부터 일정한 기본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갑의 터로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기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은 이제 인장,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갑의 대리인으로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병을 시켜가지고 갑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서 은행을 속이고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 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사수를 써서, 즉 기망행위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본인의 성명을 그대로 베껴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월권 표현 대리의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으로서는 그 모용자가 즉 본인을 인 것처럼 가장해서 베껴 쓰는 행위를 한 것,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유에서는 이런 경우가 모두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갑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 모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모용은 우리가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성대모사라는 말에서 많이 씁니다. 그죠? 그대로 본과 똑같이 흉내내는 것을 성대모사라고 그러죠. 묘사가 아닙니다. 모사입니다. 그래서 모용도 그런 모사의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